결국에는 나중에 대중의 인기를 받고 황제랑 겨루게 되죠. 황제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뭘 했냐면은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가가지고 옆구리 한번 칼로 푹 찌르고 시작합니다. 막시무스 예. 그 검투사에게. 돌아온 다정회 8월 23일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입은 오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막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조금 전 잠깐 영상에서도 저희가 봤지만 OST에 이어서 이번에는 영화로 윤 대통령을 저격했네요. 네, 바로 영화 글래디에이터입니다. 네. 황제의 총애를 받던 로마의 장군 막시무스의 복수를 다룬 이야기인데요. 주인공 막시무스를 아끼던 황제인 친아버지를 살해하고 황제 자리에 오른 코모두스의 모함으로 막시무스는 가족을 잃고 검투사가 되는데 결국 복수에 성공합니다. 그렇죠. 네. 네, 윤 대통령과 자신을 영화 속 누구에게 빗댄 건지는 아시겠죠? 아, 그럼요. 네. 그건 뭐 누가 봐도 아는 내용이고요. 정말 수위가 높은 비유와 또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당내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막시무스는 구질구질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이준석 전 대표를 또 비판하기도 했는데 자, 여기에 더해서 이 전 대표가 법원에 낸 자필 탄원서가 오늘 공개되면서 파장이 더 커졌죠. 네, 퀴즈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퀴즈로요? 네. 짠! 네, 빈칸에 있습니다. 땡땡땡 사태 주도. 네. 힌트를 이게 이준석 전 드리자면 대표가 법원에 네. 낸 탄원서라는 거죠? 힌트를 드리자면 빈칸 속의 이 내용도 윤 대통령을 빗댄 네. 표현입니다. 알지만 그냥 모른 척 할게요. 센 표현이죠? 네, 맞습니다. 절대자가 사태 주도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네. 사법부가 바로잡지 않으면 절대자가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비상 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네. 글씨인가 보네요. 네, 그랬을 텐데 사실상 윤 대통령을 신군부에 비유를 한 겁니다. 네. 자,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정치적 목적으로 탄원서를 유출시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얘기는 아까 취재를 열심히 하던데 유정화 상황실장이 상황실에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자,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하나 짚고 전 들어갈게요.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조금 전 경찰에 출석했죠. 지금 영상이 나오네요. 네,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조사를 받기 위해서 오후 2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는데요. 김혜경 씨의 경찰 출석 사실은 이재명 의원 측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미리 공지했습니다. 네, 관련한 속보가 들어오면요. 백 반장이 잘 챙겨서 얘기해 주기 바라고요. 저는 백 반장만 믿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을 모아서 쉽고 생생하게 전달하고요. 또 속보도 실시간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백다희 소통반장이 정의원분들의 의견 또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소개할 예정이고요.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합 경호 강화에 대해서 정의원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잖아요. 회의가 끝나고도 의견이 많이 들어왔다면서요. 네, 이동래 정상인님께서 정당한 시위는 오케이, 혐오적 발언은 노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또 VI님께서는 보수지만 좀 제한합시다. 시민들은 무슨 죄인가? 그리고 다시 되물림된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그리고 응답하라 다정에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청와대에서 촬영한 패션 화보가 나온 것과 관련한 의견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신선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탁현민 전 비서관이 청와대 폐쇄는 실패한 결정이라고 하는 등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청와대를 배경으로 찍은 패션 화보, 정의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오늘도 많은 의견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신혜원 체커에게 나가라는 얘기 안 했더니 저를 한번 째려보고 나갔습니다. 신체커가요.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다룰 뉴스가 많으니까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상황 저희가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운영입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이 국회에 총출동했죠. 경찰국 신설 공방부터 연이은 인사참사 책임론, 또 사적 채용 의혹 등 관련 의혹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금도 운영위는 진행 중인데요. 속보 반영해 가면서 신혜원 체커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별이 5개, 다정에는 5시, 뉴스픽도 5개, 5입니다. 시작하죠.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최전선 운영위, 그리고
사람을 찾습니다. 평화로운 평산마을과 화보가 어때서 천장 뚫린 환율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오늘의 원픽 현장, 어제 법사위에 이어서 오늘은 운영위로 가겠습니다. 대망의 대통령실 업무보고가 오후 2시부터 진행 중이고요. 김대기 비서실장과 새 식구가 된 김은혜 홍보수석 등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대부분이 참석했습니다. 자, 오전에는 인권위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역시 탐색전이 치열했고요. 시간 순으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인사 참사라는 말을 듣는 현재 이 사태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감찰을 한다 이렇게 쇄신의 모습을 보이고 계신 마당에 공직기강 비서관이 출석해 주실 걸 요구드리고요. 하여튼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통해서 출석 대상자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사끼리 만나서 얘기하시고 나중에 발언할 기회를 드릴게요. 네, 인사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으로는 부족하다. 공직기관 비서관, 법률비서관 모두 나와서 질문 받으라는 민주당입니다. 이 대통령실을 향한 파상 공세를 예상케 하는 대목인데요. 앞서 민주당은 사적 채용 의혹 등을 국회가 직접 밝히겠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이 회사 직원이라든지 전 대학원 동기라든지 그런 대통령 부부와의 개인적 친분에 의한 이런 참 불공정한 이런 사적 채용 의혹도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입니다. 경찰국 공방입니다. 경찰국 신설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 없다. 경찰국이 경찰의 독립성을 침해한다 안 한다. 네, 이어서 들어보시죠. 경찰국 때문에 인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적으로 인권 침해가 되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최종적으로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해서는 정말 억지 주장이고요. 그때 정부 청와대에서 인사권뿐만 아니라 또 수사권에도 실질적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개입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에 아예 민정수석도 지원비서관도 다 폐지했습니다. 오히려 경찰의 자율성 독립성을 우리 윤석열 정부가 가장 높였다. 자, 민주당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시행령 쿠데타라고 했죠. 행안부에 장악된 경찰은 결국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선봉대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 주장했습니다. 시행령 쿠데타를 통해서 경찰국이 신설되고 지난번 대우조선 파업 때도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하고 동행해서 한 시간도 안 돼 한 10분 정도 현장에 있었다고 하던데. 자, 그다음은 특별감찰관 공방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정 쇄신안 가운데 하나로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처음 시행된 특별감찰관 제도, 문재인 정부 때는 단 한 번도 임명되지 않고 사실상 죽은 제도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 점을 비판하면서 집권하면 특감을 정상 가동시키겠다 약속했었는데요. 차기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정상 가동될 예정이므로 특감 후보는 국회가 추천합니다. 여야 모두 빨리 하자 말은 하는데 어째 제밥에도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특감과 대통령실의 국정조사를, 그리고 국민의힘은 특감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같이 하자고 엮고 나선 겁니다. 특별감찰관 추천이 대통령실의 각종 의혹을 덮는 방패막이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오히려 민주당 등 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마치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민주당의 내로남불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이 총출동한 지금 야당은 관저공사와 사적 채용 의혹 등 대통령실 관련한 의혹에 공세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또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월성원전 경제성 조장 등 이 문재인 정부 인사를 둘러싼 수사 이슈도 있는데요. 들어가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냥 끝내기가 조금 아쉬워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법사위가 말 그대로 꿀잼감, 팝콘각이었는데요. 이 다정회 끝나고도 이어진 명장면들을 모아봤습니다. 피해자분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대기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그런 식의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대기요? 되고요. 자, 대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대기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기억합니까? 말씀하십시오. 여태도 가만히 보고 계실 겁니까? 지금 이 질문을 가만히 두실 겁니까? 저런 비밀 유출인지 아닌지만 먼저 기밀 유출이 당연히 아니죠. 아니니까 제가 제청하지 않았겠습니까? 재판부를 예를 들어서 문제되는 판사가 있거나 그러면 판단할 수 있어야 이야기 합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 얘기를 막고 대상으로 계시잖아요. 했던 이야기... 저는 반도 안 했는데 괜찮아요? 예, 충분히 들었습니다. 예. 대통령의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 한동훈 장관 2등입니다. 1등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9등, 10등이 건진과 천공입니다. 제가 2번인 거 보니까 별로 정확한 정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법사위는 법사위입니다. 자, 두 번째 픽은요. 사람을 찾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과 복지 분야 전문가면 최고 좋고요. 음주운전 한 적 없고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도 없어야 합니다. 딱히 어려운 조건 같진 않은데 어째 잘 구해지지가 않는 모양새입니다. 함께 일을 하셔야 할 일기 내각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열심히 또 찾으면서 또 동시에 검증도 해나가고 아주 신속하게 장관 후보를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곧 9월 정기국회가 출범합니다. 새 정부 첫 정기국회를 장관도 없이 치를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일각에서는 낙마포비아란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다시 낙마시켜서 안 된다는 두려움에 후보군들은 시쳇말로 탈탈 털리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입니다.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요, 국민에게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정말 바뀌었구나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만큼 감동적인 인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감동적인 인선이라 예를 들면 전 정부에서 등용된 인사라든지 그동안 빛을 보지 못한 전문가를 깜짝 발탁한다든지가 되겠죠. 자, 현재 하나평에 오르는 인사들입니다. 먼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는 정재영 이화여대 교수, 최재봉 성균관대 교수, 나승일 서울대 교수가 물망에 오르고요. 자, 그리고 복지부 장관은 두 그룹입니다. 전자가 정치인, 나경원, 김세연, 윤희숙 전 의원이 있고요. 후자 그룹은 전문가입니다. 김강립 전 식약처장,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입니다. 연금개혁 등 정치력을 발휘하는 데 방점을 두면 정치인, 코로나 대응 등 보건 방역에 방점을 두면 전문가 그룹에서 발탁할 확률이 높겠죠. 다만 이 후보군들을 감동적인 인선이라고까지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역시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역량 있는 분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 진행 중이고요. 대통령실 쇄신 작업도 이어집니다. 지난주에는 수석급, 이번 주에는 실무진급인 비서관급 개편 및 감찰이 시작됐습니다. 공직기관 비서관실은 최근 외부 인사와의 부적절한 접촉과 인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비서관 A에 대한 감찰 진행 중이고요. 또 비서관 B의 문서 유출 관련해선 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 민원 개입 의혹을 받는 행정관 C는 면직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를 검찰 출신인데 윤핵관, 파워 게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앞서한 고위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대통령이 아니라 윤핵관에게 충성하는 대통령실 참모들을 찾아내서 정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상식의 선에서 감찰이라는 게 늘 이루어지죠. 특히 대통령실은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위한 국정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을수록 더더욱 스스로에게
자신들에게 냉혹하고 냉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세 번째 픽 가겠습니다. 평화로운 평산마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머무는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 경호구역 확대를 지시하면서인데요. 자, 주민들은 밤낮으로 괴롭혔던 확성기가 사라졌고 욕설 대신 풀벌레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여하고 그 풀벌레 소리, 새 소리, 그 덕분에 오랜만에 차 한잔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뵀는데 최근에 본 웃음 중에서 제일 환하게 웃으시면서 오늘은 좀 괜찮지요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이번엔 경호구역 300m 바깥에 위치한 마을 입구 쪽에서 한 달간 집회를 열겠다 신고가 또 접수됐습니다. 이 부근은 평산마을 아랫동네인 서리마을과 인접한 곳인데요. 이 주민들은 자칫 마을과 마을 간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입니다. 화보가 어때서?로 잡았습니다. 세계 제1의 패션지로 알려진 보그 코리아가 문화재청과 함께한 화보를 공개했습니다.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일환으로 청와대를 소개하고 있고요. 청와대 본관, 영빈관, 상춘제, 녹지원을 배경으로 멋진 한복 그리고 드레스도 선보였습니다. 사진도 멋지고 또 청와대의 역사와 의미를 풀어주는 글에서도 깊이가 좀 느껴졌는데요. 자, 그런데 탁현민 전 청와대 비서관은 국가의 품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불편한 시선을 드러냈습니다. 역사의식이 없는 행보라는 지적인 건데요. 자, 글쎄요. 이번 캠페인 문화재청과 함께 문화유산으로서의 청와대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기획이 됐습니다. 단순히 상업 화보로는 치부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또 청와대는 권력자가 아닌 국민의 공간입니다. 가서 산책도 하고 셀카도 찍죠. 이것도 품격을 해치는 걸까요? 자,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권위주의적인 사고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이 빨간 드레스에 당당한 포즈를 취한 이 여성, 2008년 보그 커버를 장식한 당시 프랑스 영부인인 카를라 브룬입니다. 이 배경이 어디냐고요? 네, 우리나라의 청와대에 해당하는 엘리제궁입니다. 브루니가 엘리제궁 지붕 위에 이렇게 밟고서 서 있는 모습인데요. 공간의 권위에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서겠다는 의지, 숨길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 응답하라 과정의 주제기도 합니다. 이 청와대 화보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오랜만에 제가 좀 사견을 풀어봤는데 물론 달리 생각하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겁니다. 다정에는 합리적이고 건강한 토론을 지향하니까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입니다. 천장 뚫린 환율로 잡았습니다. 네, 강달러, 금달러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틀째 장중 1,340원 돌파했고요. 종가는 1,345.5원까지 올라서 연고점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는 등 경제 여건이 엄중하다. 민생 안전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관리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재무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수입 물가를 상승시키고 국제 수지를 악화해서 우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곧바로 외환당국도 환율 상승 과정에 투기적 원인이 있었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 지원 사격했고요. 금융감독원도 변동성을 악용하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 엄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이 강달러 현상,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미 연준이 긴축 정책을 편 여파죠. 원화, 위안화, 유로화, 엔화 상대적으로 모두 약세 국면이고요. 결국 미국의 물가가 잡힐 때까진 오름세를 막긴 역부족일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소식이 많았습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화보 논란 관련해선 신혜원 체커가 개인 의견을 잠깐 담아서 얘기를 했고 나가는 사이에 또 운영진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자 관련된 의견 저희가 받아서 이따가 백 반장이 소개할 예정입니다. 자 어제 이제 법사위가 워낙 뜨거워서 그런지 몰라도요. 오늘 운영위가 또 상대적으로 차분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청와대 대통령실 내부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질문이 시작됐기 때문에 오늘 밤에 아마 사적 채용이나 이런 의혹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뭐 운영위 관련 속보가 좀 있어요? 네, 오후에는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 등 업무 보고와 결산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거 출석을 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더 낮은 자세로 귀를 크게 열어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와 대통령, 국회 정당과 대통령, 시민사회와 대통령을 연결하며 소통하는 대통령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국회와 더욱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오늘 운영위원들이 업무 보고와 결산 심사 과정에서 하는 조언을 경청해서 대통령에게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과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의혹을 국회 차원에서 밝히겠다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황이죠. 관련 질의가 오갈 듯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수해 부실 대응 논란 등을 두고도 야당의 총공세가 예상됩니다. 오전에는 이제 경찰국 공방이 주를 이뤘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제 경찰국 때문에 인권이 우려된다는 건 억지 주장이다. 이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국이 필요하고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민정수석을 통해 경찰에 대한 밀실 인사를 행사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설치를 시행령 쿠데타라고 꼬집으면서 이 정부가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죠. 이른바 김건희 특별법까지 이제 발의가 된 상황이고 어제 교육위 또 오늘 운영위에서도 아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방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지금 정치권의 주요 화두 중에 하나로 떠올라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회가 후보를 추천해달라 이렇게 대통령실이 요구를 한 상황인데 여야 공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에서 특감 얼른 임명하자 먼저 요구가 좀 있었고요. 대통령실이 이걸 수용하면서 후보를 그럼 추천 좀 해달라까지 단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여야가 이 특감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붙여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그리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등 3개 기관에 대해서 추천 한꺼번에 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반대로 민주당은 특감 추천 그리고 대통령실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함께 받으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왜 뜬금없는 조건을 붙이냐 이렇게 또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자 신체과학으로는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오늘은 운영위, 경찰국, 검찰 수사, 대통령실 의혹 공방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자필 탄원서가 공개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에 빗대며 정면 비판했는데요. 사법부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지만 당내에서는 금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우선적으로 나왔습니다. 당 윤리위는 어제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는 미뤘지만 징계 개시 명단에 권은희 의원을 포함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류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만 낸 게 아니었습니다. 자필로 쓴 A4 용지 4장 분량의 탄원서도 제출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직격했습니다. 1980년 서울의 봄을 언급하면서 신군부, 즉 전두환, 노태우 정부에 빗댄 건데요.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비상 상황에 대한 선포권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취했던 이 비대위 전환 절차는요. 대통령 휴가 기간에 마치 군사작전처럼 진행됐다라는 말도 썼는데요. 이 전 대표는 처음부터 이 당의 비상 상황 선포를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군인들이 계엄을 확대하고 자신들과 뜻이 다른 정치 지도자들에게 사법적 살인을 하고 급기야는 총구를 국민에게까지 겨누는 아픔이 모두 의도된 비상사태 선언에서 나왔습니다. 네, 탄원서에는 주호영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기현 의원의 이름도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이 가처분 기각 가능성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어떤 절대자가 면책 특권을 부여한 거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두 사람 모두 판사 출신이죠. 후배 판사들을 장외에서 압박하고 있다라고도 표현을 했었는데 그 뒤에는 윤 대통령이 있다고 해석을 한 겁니다. 이른바 윤 핵관으로부터 당대표 자진 사퇴를 제안받았다는 얘기도 탄원서에 적었는데요.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와 경찰 수사를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로도 몇 군데 다녀오도록 중재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썼습니다. 경찰 수사를 정리한다라. 이 전 대표는 이런 제안 자체가 모멸적이라서 한마디로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협의한다는 것 자체가 오해를 사기 딱 좋고 기본적으로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네, 감정이 담긴 표현도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기득권 주류에게 정치적 압박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여당을 만드는 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에 비견이 된다라면서 사법부가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이 전 대표의 자필 탄원서 알려진 대로 이렇게 악필이었지만요. 거의 수정 없이 이 긴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 덩어리의 크고 작음에 따라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신념과 원칙을 지킨 사람이 이기는 결말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저도 정치를 하면서 언젠가는 현실과의 타협이나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더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이 오늘은 아닙니다. 네, 대통령실은 탄원서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이 전 대표가 독재자가 된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금도를 넘어섰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는데요. 이 전 대표는 여권의 반응을 담은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면서 셀프 유출, 셀프 격앙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이 탄원서를 공개한 건 본인이 아니라 당이었다는 겁니다. 도 넘었다 격앙 기사 내려고 법원에 낸 자필 편지를 유출하고 셀프 격앙까지 하는군요. 열람용이라고 뒤에 나오는 거 보면 확실하네요. 그리고 위아래에 누가 열람했는지는 이미지 크롭해서 잘라내고 셀프 유출 후에 셀프 격앙, 중간에는 셀프 쿨척. 네, 탄원서를 받아본 법원이 가처분 신청 어떻게 판단할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남부지법은 다음 주 이후에 결정이 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결정을 미룬 건데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얽힌 문제를 사법부가 판단한다. 고심이 깊어 보입니다.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 본인의 관계를 검투사와 황제에 빗댔는데요.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황제가 검투사 막시무스의 대중적 인기를 잠재우려고 대결에 나섰는데 자신이 없으니 경기 시작 전에 검투사를 칼로 찔렀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The general who became a slave. The slave who became a gladiator. The gladiator who defied an emperor. Striking story. Now that people want to know how the story ends. 네, 이 전 대표는 스스로를 황제에 맞서는 영웅 검투사에 빗댔지만요. 연일 이 전 대표를 찌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인데요. 장 이사장은 이 전 대표를 향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사가 되고 방송에 나갈 수 있고 그런 점으로 충분히 혜택을 받은 우리가 이 희생자, 피해자 코스프레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장 이사장은 이른바 윤 핵관을 대신해서 최근 이 전 대표와 이 핵관과의 전면전을 치르고 있죠. 이 핵관을 향해서는 엄카 정치인이다 이런 표현을 오늘 썼는데요. 엄카는 엄마 카드의 준말입니다.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한가한 청년들이라는 뜻을 담은 여의도 두시 청년이라고 표현을 했던 건 순화된 표현이었다면서 이 핵관들을 한층 독한 말로 비판한 겁니다. 자기가 땀 흘려서 번 돈으로 우리 국가에 세금을 내고 기여하면서 그 와중에 느낀 여러 가지 고충들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는 게 저는 건전한 청년 정치의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 엄카로 정치하는 일종의 문화가 과연 이 동년대 청년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가? 네, 이렇게 출구가 없어 보이는 당내 갈등,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품으면서 해결될 가능성 있을까요?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국민의힘은 연일 말폭탄을 터뜨리는 이 전 대표를 한 번 더 징계할 수 있다 이야기가 나왔지만요. 어제 윤리위에서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전 대표를 겨냥한 듯한 경고 발언 또 나왔습니다. 이준석 당원 등에 대한 신고건에 대해 오늘은 논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수해 복구 당시 김성원 의원 외에도 다수의 주요 당직자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렸기에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네, 이 위원장의 이 오늘은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표현이요. 곧 논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좀 들리죠. 이 전 대표의 제명을 촉구한 강신업 변호사는 오늘도 이 전 대표의 제명과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요. 당내에서는 만약에 추가 징계를 한다면 이 전 대표가 동정표만 받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지금에 와가지고 전당대회 출마를 또 막겠다고 추가 징계를 하면은 그건 제가 볼 때는 뭐 박수 못 받을 거리요.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에게 뭐 괜히 또 이렇게 동정하는 또 여론이 또 일어날지도 몰라요. 네, 윤리위는 이 전 대표 대신 김성원, 김희국, 권은희 의원에 대한 징계를 개시했습니다. 수해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고 했던 김성원 의원, 또 쪼개기 후원으로 기소까지 된 김희국 의원의 징계 논의는 예상이 됐던 부분이죠. 하지만 경찰국 신설을 비판한 권은희 의원의 경우는 좀 의외였습니다. 권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폭로했던 경찰 출신이죠.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을 비판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과 궤를 같이 하는 주장인데요. 정부 조직법에 없는 경찰국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 포함해서 좀 강력한 탄핵 발의라든지 이런 걸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우리 박 후보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네, 권 의원은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하면서 국민의힘에 속하게 됐지만요. 원하지 않는다, 제명해달라 이런 뜻을 여러 차례 밝혔었죠. 하지만 의원총회에서 불허가 됐습니다. 권 의원은 징계를 하더라도 경찰국 신설은 위법 사항이라면서 뜻을 굽힐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 권 의원에 대한 징계, 당론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서 징계를 받았던 금태섭 전 의원의 사례와 거의 유사해 보입니다. 검찰 출신인 금 전 의원은 민주당의 공수처 설치 당론에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냈고 또 결국 본회의에서 기권 표결을 했었는데요. 당론과 양심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냐 논쟁이 불거졌던 바가 있죠. 국민의힘에서도 이번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당이 입만 열면 자유를 부르짖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특히 또 저희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자유를 강조하고 계시고 저는 이런 윤리위의 결정을 보면 윤리위가 오히려 반윤 아닌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중시 기조에서 벗어나 있는 윤리위부터 오히려 저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당시 금 전 의원을 징계했던 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했었던 바가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당시 비판의 일성을 날렸던 원내대표가 지금의 주호영 비대위원장입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소신 표결을 하였다 그래서 공천도 받지 못하고 징계까지 당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화 세력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독재와 싸웠던 것이 아니고 독재가 하고 싶었던 것이라는 뼈아픈 지적을 새겨듣기 바랍니다. 네, 권 의원과 금 전 의원의 사례,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정당이 내부의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사례라고 할까요? 권 의원은 윤리위가 아니라 윤리참칭이라면서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의 헌법과 양심에 따른 국회 활동을 징계 대상화하였습니다. 윤리참칭위원회가 되어 정당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미 윤리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인사도 있죠. 다름 아닌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이 전 대표와 권 의원은요, 후보 단일화 또 합당 국면에서는 톰과 제리 못지않게 여러 가지 날선 신경전을 벌였었는데요. 지금은 윤리위에 대한 같은 입장을 공유하는 셈이 됐습니다. 역시 정치는 생물인 듯합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정식으로 법원을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가처분 신청 결과도 또 이 갈등의 끝도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탄원서에 윤석열 대통령은 신군부, 이 전 대표와 권은희 의원 같이 윤리위에서 징계받는 사이? 네,
자, 국회 운영위 관련 속보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김대기 비서실장은 사의 표명한 적이 없고 스스로 거치 결정할 자리가 아니다라는 그런 발언을 조금 전에 한 모양입니다. 아마 운영위가 오늘 밤 늦게까지 진행이 될 테니까요. 제가 오늘 못다한 얘기는 정리해서 내일 다시 뉴스픽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자필 탄원서를 냈고 또 어떻게 그게 또 다 공개가 됐어요. 다 이제 본인 글씨까지 다 공개가 됐는데 지금 이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파장만 커져가고 있고 법원이 결정을 빨리 안 하는 걸로 봐서 고심이 깊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 탄원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 탄원서의 첫머리는 정당의 대표로서 당의 혼란 상황이 정치의 영역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게 된 걸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는요. 당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절박함만 더해가는 제가 부족하지만 하소연을 보탤 곳이 없어 반중에 펜을 잡아 올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법원을 향해서 상당히 자세를 많이 낮춘 겁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절대자라고 표현하고 또 신군부에 빗대는 등 정면으로 비판을 했는데요. 당의 비상상황 선포는 절대자의 뜻이었고 사법부가 바로잡지 못하면 이런 상황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른바 체리 따봉 문자 등을 언급하면서 정당과 대통령 간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치닫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사법부가 대통령과 정당의 관계 등에 대해서 판단을 좀 내려달라 이렇게 호소를 한 겁니다. 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알라딘 OST에 이어서 영화 글래디에이터도 나왔고 지금 이제 신군부에 빗댄 자필 탄원서도 좀 언급이 됐는데 언론을 그동안 많이 탔고 본인이 또 언어를 사용하는 상당히 기술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이제 말을 할 때마다 상당히 화제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탄원서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강하게 비판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소개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아니라 이 전 대표가 독재자가 된 것 같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탄원서에 본인 이름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기각을 주장했던 건 당의 법률 지원단 검토 보고를 기반으로 해서 언론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였다라면서 이게 무슨 법원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결과가 늦어지는 데 대해서는 신문회 대략 2주 전후로 걸리는 것으로 안다. 특별히 많이 늦어진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 비대위원장은 오늘 당 상임고문단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도 당대표가 법원에 신문 받으러 가는 모습이 TV에 나왔다. 국민들이 참 한심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조영 비대위원장도 이제 좀 강하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준석 전 대표를 독재자라고 이제 칭했고요. 자, 이번 상황을 좀 정리할 두 가지의 변수가 있다면 이제 경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이지만 두 가지가 다 지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공방만 상당히 뜨겁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가 화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지만 그래도 화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당내에 일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최재형 혁신위원장도 이 윤 대통령이 한테 이제 대통령이라는 자리 자체가 큰 그릇이어야 한다면서 이 전 대표를 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윤 대통령을 비판해왔던 이른바 이해관이라고 불리는 이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에게 먼저 손을 좀 내밀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고 큰 어른 아니냐고 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이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네. 대표를 좀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품어주시라. 대통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원수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의지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대표를 향한 어떤 호불호가 있더라도 좀 대통령께서 먼저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표를 품을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났다 이런 의견도 많은데요. 전여욱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은 이준석을 여러 차례 품었고 또 용서해줬다라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와 최재형 혁신위원장을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 전 대표는 정치적 금치산자이고 이 최 혁신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정치적인 인질이 됐다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그리고 조은희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표를 품지 않은 적이 있느냐? 지금의 문제는 대통령이 아니라 윤리위의 징계와 징계 후속 조치다라고 했고요. 포용이 가능한 시점이 이미 지났다 이런 말도 했는데 이건 직접 들어보시죠. 확실하게 하든가 확실하게 끌어안든가. 네. 근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임계점을 많이 지금 지났어요. 예. 정리할 지금은 수 포용하고 끌어안고 이 단계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된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거를 빨리 전략을 짜야 되겠죠. 네. 자, 그나저나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 장해찬 이사장의 설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두 사람 다 이제 방송 패널에 많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요.
아주 공격을 할 때는 거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기에 대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오늘 한 언론이 윤 대통령이 최근 이 비공개 식사 자리에서 전당대회 내년에 개최하는 걸 좀 부정적인 입장 표했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지금 기사가 나가고 있는데요. 여당 의원들과의 한 만찬에서 전당대회는 무슨 내년입니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앞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차기 전당대회 내년 1월에서 1월이 좋을 거다 언급한 바가 있고요. 네, 1말 2초를 언급했죠. 네, 1말 2초를 언급한 바가 있고요. 대통령실과 여당이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즉각 부인을 했는데요. 김은혜 홍보수석은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보도와 같은 언급을 한 적이 없다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대위 등 당의 정치 일정은 국회의원과 당원의 중지를 모아 결정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역시 이제 전당대회 시기, 어제 이제 조익신 멘토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만료 시점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이 전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하려면 후보자 등록일이 최소 1월 9일 이후여야 하고요. 또 산술적으로는 1월 말 이후에 전대가 있어야 합니다. 당에서 거론하는 2월 전대의 경우에는 후보 등록일이 12월일 가능성도 있게 되는 건데요. 이 전 대표는 날짜가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내가 나오지 못하게 5만 가지 공작을 다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조혜진 의원은 이 대표 출마를 막기 위해서 조기 전당대회를 여는 건 치사하고 졸렬한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표를 빨리 뽑으면 이 사태가 해결될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하고 당이 안정된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열어야 그 전당대회가 원만한 전당대회가 되지.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전당대회 열어서 또 당대표 경쟁에 들어가면은 당이 더 큰 어려움에 좀 빠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자, 오늘이 화요일이죠. 네. 그러니까 법원이 다음 주나 돼야 이제 최종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상당히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의 공방이 뜨거울 걸로 보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입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준석 탄원서에 윤석열 대통령 신군부에 빗대 윤리위 징계받은 권은희, 이준석과 같은 입장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 회의의 소통 시간 다정한 백반장입니다. 정의원분들 오늘은 절기상 처서입니다. 여름 더위가 물러가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시기인데요. 안 그래도 요즘 밤이나 이른 아침에는 에어컨을 안 틀어도 조금 쌀쌀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절기가 참 신기합니다. 그래도 낮에는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면서 응답하라 다정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 청와대 패션 화보 신선하다 대 품격 떨어진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여론 보겠습니다. 네, NATL님께서는 도대체 품격이 뭐냐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반증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ROHY님께서는 일제가 창경궁을 동물원으로 만들어서 우리 민족의 혼과어를 희화한 것과 똑같은 일이 현재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 전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회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생각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ISET778님, 청와대는 보존해야 할 공간이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그리고 스텔라송님께서는 조금 더 역사적인 의미를 품고 홍보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JK님께서는 품격이 떨어진다는 말은 이해 못하겠습니다. 사실 진짜 품격 떨어지게 행동한 사람은 정치인인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보내주신 정의원분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도 댓글 많이 보내주시면서 다정회와 함께 계속해서 소통해 주시고요. 네, 아까 정의원분 중에서 혹시 백악관에서도 패션화보를 찍었느냐 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네. 미셸 오바마 여사께서 2016년에 찍었습니다. 이렇게 계단에 누워서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조멘터가 또 이렇게 사이에 취재를 해주셨는데요. 또 하실 말씀 있나요? 그럼 클로징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소개하지 못한 의견은 저희가 내일 이제 백반장이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멘토 차례죠?
예, 네, 조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또다시 당원을 놓고 내부 논쟁에 빠졌습니다. 이번엔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 신설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요. 비명계에선 민주당이 개딸 정당이 될까 두렵다는 우려를 제기했죠. 반면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열성 당원들을 과대평가한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금 전 이제 김혜경 씨 소환 소식까지 이제 정리해서 정치 인사이드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아닌 개딸 정당 될까 봐 무서워요. 당원 80조 개정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민주당, 이번엔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당무위가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을 당원에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당의 합당이나 해산, 특별당원당규의 개정과 폐지가 전원투표 대상입니다. 강성 지지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죠. 이재명 후보를 위한 맞춤형 당원이 아니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80조 개정만 하더라도 순식간에 그냥 5만 넘고 10만 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도부와 강성당원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교감하면서 수시로 발의하고 전당원 투표 들어가고. 더욱이 특별당규엔 총선 공천 관련 규정도 있는데요. 당원의 뜻을 빌려 공천 룰까지 좌지우지하려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전당원 투표의 요건을 명확히 한 것뿐이다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에 당원 당규를 정할 때 그걸 정한 이유는 전당원 투표를 어떤 요건에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가 당원 당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정당의 운명에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들을 전당원 투표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요건뿐 아니라 권한도 명확히 했죠. 권리당원 정원투표가 전국 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라는 문구도 새 당원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우리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다. 예.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이전에는 전당대회가 최고 의사결정 단위였는데 예. 그게 무력화되는 거죠. 권리당원 3분의 1 투표에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면서 소수의 강성 지지층에 당이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는데요. 우리 당의 전당대회도 재적대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는 30%만 투표에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산수상으로는 16.7%의 강경한 목소리만 있으면 어떤 의결이든 다 가능하게 되는 거죠.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기우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당 청원 게시판에서 여론을 주도하는 권리당원 숫자 많아봤자 7만 명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전체 권리당원 숫자가 120만 명인 걸 고려하면 당론을 좌우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당원 숫자가 120만 명 되니까요. 예. 5만에서 7만 정도의 당원 숫자로 모든 걸 결정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자꾸 저희 당에 이제 이런 당원들이 계신 걸 가지고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너무 과대하게 말씀들 하시는데 네네네. 100만 명 넘는 당원들에게 투표를 시켰는데 4, 5만 명이 주도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내일 당 중앙위에서 당원 신설 문제를 최종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는 일단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이재명 방탕용 아니냐는 논란을 빚었던 당원 80조 수정안도 중앙위에서 함께 논의할 예정이죠. 최종적으로 채택된 수정안은 친명계와 비명계 입장을 종합한 절충안인데요.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선 당원들의 뜻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죠. 당원 80조를 아예 폐지하자는 청원을 다시 올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논란은 그만하자며 선을 그었지만 자동 정지가 아니고 사무총장이 정지하고 윤리위 회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라 실제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은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당원 80조를 없애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당원 80조를 폐지하겠습니다. 일개 검사에게 당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 보복으로 잃고 그 아픔을 또 겪고 싶지 않은 당원과 지지자들의
그 간절한 마음 여러분 모르십니까? 이 후보의 진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제일 많은 지역이 광주인데 애정이 큰 만큼 실망도 크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의 지역적 기반, 누가 뭐라고 해도 호남이죠.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 가운데 36%가 호남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를 대하는 호남의 당심 한마디로 싸늘했습니다. 전북과 광주, 전남의 투표율, 평균 투표율을 깎아먹으면서 30%대를 기록했습니다. 온라인 투표율은 10%대에 불과했죠. 40%대를 기록한 대구와 큰 차이가 납니다. 당 안팎에선 호남 당심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 선거 때 약 85%가 지지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율이 37.7%였습니다.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서도 광주가 34% 정도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이 투표율의 단기 뜻을 저희들이 잘 헤아리는 게 중요해요. 권리당원 수십만 중에서 10명 중에 3명만 투표한 거예요. 그 7명 투표 납니다. 10명 중에 3명이 투표한 그 3명의 투표율 중에서 80%대가 이재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수의 과잉 대표가 너무 심하게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죠. 호남은 무관심하고 침묵하고 있고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언젠가 이게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민주당의 호남 지지율, 보시는 것처럼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부에선 호남 신당설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호남 쪽에서 그런 우려와 지적들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만일에 신생정당 나오면 그 완전히 팽당할 거야, 이런 우려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른바 이재명의 민주당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호남의 아들 박용진 후보를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박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공중부양 전법을 쓰고 있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느닷없이 농어촌 기본소득 얘기하고 플랫폼 정당 얘기합니다. 기본소득하고 플랫폼이 없어서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위기인가. 우리가 실패한 지점을 분명히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공중부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후보의 전략 어찌됐든 먹혀들고 있습니다. 어대명을 넘어 확대명.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인데요. 박 후보 아직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있죠.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나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야구는 여러분 9회 말 투아웃부터 지금은 이제 9회 말도 아니고요. 6말 7초? 대의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글쎄요. 반명정선 딱 하나 실패한 전략만 고집한다면 9회 말 투아웃은커녕 7회 초 홀드 게임으로 경기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반전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건 최고위원 경선인데요. 현재 친명계 후보들이 모두 당선권인 5위 안에 포진해 있죠. 강한 당대표 이재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혁신 이끌어내는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정치검찰이 수구 언론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민주당은 왜 윤석열과 싸워야지 이재명과 싸우려 하느냐. 우리 서영교 의원, 장경태 의원, 정청래 의원 다 이재명과 함께 유능한 민주당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명계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현재 6위를 달리고 있는 비명계 송갑석 후보. 박찬대 후보와는 0.38%포인트 차이인데요. 윤영찬 후보가 사퇴를 하며 송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비명계에선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역대 전당대회를 보면 또 권리당원하고는 약간 다른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대의원이 실제로 전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대의원까지 다 합산해서 한다 하면 윤영찬 의원의 사태가 또 전당대회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한편으론 최고위원 경선이 줄 세우기 경선으로 변질이 됐다며 친명계 후보들을 직격했습니다.
전당대회가 그 미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네. 이재명 후보,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냐 안 하냐라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반면 친명계 후보들의 생각은 다르죠. 이재명 후보를 당의 지도자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그 차이가 큰 듯 싶습니다. 김대중과 함께하고 노무현과 함께하고 문재인과 함께하면 줄 서는 겁니까? 이재명과 함께하면 왜 줄 서는 겁니까? 지난 시기에 민주당의 리더분들입니다. 민주당의 지도자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의 정책과 가치를 계승하면서 내가 이런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현재 당대표 나온 분을 지지하냐 안 하냐 그분과 같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송갑석 후보의 최고위 입성. 근래 들어 호남 출신 인사로는 3번째 최고위원 도전이기도 하죠. 비명계의 승부수가 과연 통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호남에서는 지난번에 차삼석 의원이 출마해갖고 낙선하게 됐고 또 전라북도에서 한병도 의원이 했다가 이번에 3번째거든요. 이번에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송갑석 후보가 그 호남을 대표하는 지금 단일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돼야 된다. 네. 자, 오늘 오후에 나왔던 속보죠.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찰에 출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김혜경 씨는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경기 남부경찰청에 출석을 했는데요. 경찰은 지난 9일 김 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뒤에 이 출석 일정을 조율해왔습니다. 2주 만인 오늘 김 씨가 경찰청에 나온 건데요. 김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게스에게 법인카드 사적 사용 지시하셨습니까? 혐의 부인하시는 겁니까? 지난번 사과 당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지겠다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경선 때 배우자 모임에 법인카드 사용 몰랐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이재명 의원도 정말 몰랐습니까? 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이 경기도청 총무와 배모 전 사무관 등을 통해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개인 음식값을 결제를 했는지 또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았는지 여부를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자, 기자들이 이제 법인카드 사용 사실을 몰랐느냐, 이재명 후보도 몰랐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은 전혀 몰랐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상호 비대위원장이 좀 설명을 했는데요. 이 법인카드로 계산한 음식을 먹기는 했지만 이를 이제 김혜경 씨가 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5급 비서와 7급 비서가 사온 음식을 그런 법인카드로 계산한 음식을 드신 경험은 있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사과를 드린 것이지 그 카드를 그렇게 쓰라고 지시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직접 사법 처리 당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이 후보도 배우자 측 입장이라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고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7만 8천 원 법인카드 결제건은 이제 김 씨나 수행 책임자가 법인카드 사용 여부를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경찰이 소환 조사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봤는데 김혜경 씨가 몰랐다는 근거는 뭐예요, 조멘토? 네, 제보자 A 씨와 배 전 사무관의 통화 녹취를 근거로 들었는데요. A 씨가 김혜경 씨의 수행 책임자인 B 변호사에게 법인카드로 결제하라고 하느냐? 배 전 사무관에게 묻자 배 전 사무관이 B는 잘 모른다 그거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계산하는 걸 모른다고 한 건지 아니면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식을 모른다는 건지 해석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을 듯한데요. 배 전 사무관은 법인카드 결제 방법을 묻는 제보자 A 씨를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네가 먹은 것까지 다 합쳐서 12만 원 미만을 가라 그랬지? 네. 그 말은 기억이 없어? 금액만 나오면서 사진장 영수증 갖고 와. 밥 먹고. 네. 자, 공소시효가 9월 9일이고요. 경찰이 이제 김혜경 씨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원래 이번 달 중순쯤에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잖아요.
지금 이제 남아있는 민주당 경선에 혹시 영향은 없을까요? 네, 일단 이 윗선으로 지목된 김혜경 씨 직접 불러서 조사한 만큼 수사는 거의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가 서울과 경기 지역 권리당원 투표와 대의원 투표 그리고 2차 여론조사 앞두고 있는데요. 자,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이 이미 80%에 육박해서 이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친명계에서는 경찰이 이재명 후보 망신 주려는 것이다. 이런 불편한 심기도 읽힙니다. 네, 자 제목을 잡겠습니다. 오늘 정치인사이드는요. 개딸 정당 우려 낮은 호남 투표율 이재명의 민주당 적신호 물음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한 국민대에도 날을 세우고 있죠. 여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대통령실 공사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오늘 시사했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의 공격 타깃 1순위 단연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 여사 관련 이슈가 달아오를수록 민주당에는 득이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여사 때문에 지지율도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 특별감찰관이 없이 김건희 여사가 사고 치는 게 더 재밌죠. 우상호 비대위원장 내심 김 여사가 사고를 쳐주길 바란 눈치인데요. 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심산이겠죠. 우 위원장은 김 여사가 윤석열 정권의 약한 고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했는데요. 딱 두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김 여사가 별종이자 통제 불능이란 겁니다. 우리가 여러 유형의 대통령 부인들을 봤습니다만 이분은 굉장히 특이한 스타일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시는 것 같고 요즘 이제 관여하고 있는 일들의 유형들을 보면 상당히 독특합니다. 민주당으로선 감나무 밑에 누워만 있어도 감이 떨어질 것이란 기대감도 있지만요.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기에는 지루했나 봅니다. 일단 이미 떨어진 감부터 단물이 빠질 때까지 씹어보자는 계획입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래서 선택한 첫 번째 감이 논문입니다. 글쎄요. 대학교 리포트도 아니고 논문이죠. 게다가 제목에 떡하니 YUJIUG라고 적어놨습니다. 리포트도 이 정도면 좋은 점수를 받지 어렵지 않은가 싶은데요. 아무리 번역기를 돌렸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감수는 해야겠죠. 성의의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논문 속에 이 멤버 유지란 영어 번역이 화제가 됐었죠. 민주당도 관련 공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국민대 김건희 여사 그 논문 검증 결과 자료 보고서 그다음에 조사위원 명단 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답변에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 지침하고 국민대 연구윤리 규정에 근거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국민대가 그런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볼 책임이 있습니다.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핵심 쟁점은 김 여사의 이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화살을 국민대와 교육부로 돌렸는데요.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은 표절이 아니란 결론을 내렸죠. 민주당은 이 국민대가 부실 검증으로 김 여사를 감쌌다는 의구심을 드러냈는데요. 국민대가 검증 결과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교육부에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습니다. 국민대 김건희 논문에 관해서 교육부가 제보자죠? 제조사 제보자죠? 제보사 요청했죠? 자, 그 제보자에 대한 권리가 저기 나와 있습니다. 저거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까? 예. 알고 있었는데 그 절차와 일정과 관계되는 것들에 대해 해당 기관이 성실히 응해야 될 임무가 있는데 그런 의무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요구 안 하십니까? 작년에 애초에
현재 당적은 없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민주당인 민형배 의원도 거들었습니다. 이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교육부의 공식 입장을 촉구했습니다. 교육부가 보시기에는 어쩌냐고요. 그러니까 그 입장을 저희가 저희 알겠습니다. 롤이 여전히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대한민국 교육부가 이런 정도에 대해서 자기 정리를 못할 정도면 도대체 교육부가 왜 존재합니까? 지금 현행 제도상으로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도 다 표절 아니라고 하는 국민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교육부가 아무런 판단도 할 수 없다? 교육위가 열리기 앞서 야당 소속 교육위 의원들은 별도의 기자회견까지 열었죠. 이 교육부가 국민대에 재조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압박했는데요. 국민대에 대한 세금 지원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본부로부터 교수까지 부정을 정당화하는 대학은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해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교육부의 재조사 요구권 행사와 논문 검증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특별 감사를 강력하게 촉구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방어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개인의 논문에까지 직접 관여하는 경우는 없다고 맞섰는데요. 세계 어떤 나라가 개인의 논문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하고 개입하고 그럽니까?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오롯이 대학이 자율로 판단하고 그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는 또 그 대학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죠? 과거 불거졌던 야권 인사들의 논문 표절 의혹도 재소한다는데요.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논문도 각 대학이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이력을 언급한 겁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 기타 학술 논문 포함해서요. 여러 차례 문제가 됐어요. 그다음에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작년에 대선 후보라고 그래서 가천대 석사학위 논문이 문제가 됐죠.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표절을 인정했어요. 그랬는데 가천대에서 그거 작년 가을에 심사해서 어떤 결과 나왔죠? 표절 아님으로 판정을.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표절을 인정했는데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 나왔잖아요. 표절이 아니라는. 그런데 그래서 가천대의 결과에 교육부가 개입. 민주당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두 번째 감은 한 개가 아니라 한 뭉텅입니다. 이 김건희 의혹 종합 세트인데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죠. 김 의원을 포함해 이 장경태, 황운하 의원과 이 무소속 민영배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는데요. 이 상당수가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철험회 소속입니다. 이들은 크게 세 가지 사안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허위 경력 의혹, 그리고 대통령실 공사 특혜 의혹입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발을 맞췄는데요. 이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의혹 문제라든지 또 학력이나 경력을 위조한 문제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지금 검찰, 경찰에게 이 수사를 그대로 맡겨놓으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려가 당내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김용민 의원이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것이 당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신압으로 제2부속실이 되어간 느낌입니다. 민주당이 김 여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자 국민의힘은 탈압박에 안간 힘인데요. 민주당의 특검 도입 요구는 한마디로 정치 공세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야말로 뭐 대표적인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2년 이상 지금 계속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늑장 수사라는 민주당의 비판은 납득이 어렵다는 반응인데요.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이미 김 여사 관련 수사는 문재인 정권부터 시작됐는데 그럼 늑장 수사의 주체가 문재인 정부냐고 되물었습니다. 봐주기 수사, 늑장 수사라면은 한 정권이 어디입니까? 문재인 정권 때 이게 이미 고발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문재인 정권에서 봐주기 수사, 늑장 수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 대선 패배의 복수를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하고 있다고 고집었는데요. 국회 입법권을 정적을 찌르는 단도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술 더 떠서 특검을 벌일 거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 의혹부터 수사해야 한다고 반격했습니다. 민주당이야말로 국민의 의혹에 하나도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와 딸, 취업과 해외 이주 관련 의혹, 아들 문준영에 대한 지원금 특혜 의혹, 김정숙 여사 의상에 대한 특활비 유용 의혹은 대통령 재임 당시 일어난 일들로 사안이 매우 중대합니다. 자, 오늘은 김건희 여사 관련 여러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을 전해드렸는데요. 문제가 됐던 김 여사의 논문 가운데 한 편의 제목이죠.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오늘 주민아마지는 이 논문 제목을 패러디해서 정리해볼까 합니다. 이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의 국민들의 검증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야당 공세 유지와 탈압박에 대한 발제. 네, 자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를 상당히 비꼬는 그런 발언을 했죠. 뭐 특이한 스타일이다, 뭐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여당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오늘 김건희 여사의 지인의 1호기 탑승 논란, 또 사저공사 수의계약 의혹 등을 언급하면서 참 독특하다, 뭐 특이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발언을 문제 삼은 겁니다. 우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과 또 북한 인권재단 문제를 좀 연계시킨 것에 대해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뭐 특별감찰관 없이 김 여사가 계속 사고를 치는 게 더 재미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특별감찰관 임명은 국가의 위상에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일종의 충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행을 삼가시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박정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사선의 중진 의원이자 국회 다수당의 비대위원장이 국정을 두고 재미를 운운한 것은 정치를 희화화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발언에 대해선 이 공적인 김 여사의 활동을 이 사적인 결혼 관계에 놓고 말한 것도 문제지만 배우자를 소통과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 위원장의 발언이 비판이라기보다는 조롱에 가깝다, 이런 반박도 있었죠. 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도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대통령 부인을 노골적으로 조롱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사고를 친다 이런 표현이 온당하냐며 어휘 선택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법을 이제 발의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당론 추진 가능성까지 시사한 상황이죠. 네, 당내 강성 의원 모임이죠. 철험회 소속의 김용민 의원이 어제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여사의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업체 특혜 제공, 또 대통령 순방길, 민간인 동행,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허위 경력 제출 등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진성준 원내수석이 이 특검법 통과를 당론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은 김 여사를 겨냥한 특별감찰관 임명과 국정조사도 거듭 촉구를 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시작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면서 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도 병행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등 친인척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으나 아직 공석인 상태입니다. 네,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 공감대가 아직 부족하다는 그런 입장을 냈고요. 아마 당론으로 추진하려면 여러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